여기 지금 하는 거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반드시 암기입니다. 반드시 암기. 여기 암기 안 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알죠?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이론하고 실기 관련돼 있어요. 4점짜리 실기 있는데 외워서 못 푸는 실기가 있어요. 외워서 못 푸는. 그런 실기가 있나? 진짜 있어요. 외워서 못 푸는. 자, 보시죠. 여기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총 3개예요. 이렇게 띄우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원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일 때 그럼 얘는 완성 안 된 거니까 제공품이었다가요. 얘가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 T 계정을 반드시 외우셔야 계산 문제 풀리고 실기가 풀려요. 알죠? 제일 중요한 동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회계 1급에서는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중요하고. 자,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은 전부 다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럼 기초가 어디 있어요? 기초. 차변, 대변. 차변, 우리 기억나시죠? 상품 T 계정할 때 기초는 본래 위치고 기만은 그냥 연도 말에 차변하고 대변 일치시켜주기 위한 거니까 빵꾸나는 반대편에 적는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재료의 기초가 30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기초 원재료는 전년도에 샀었던 원재료인데 전년도에 사용 안 되고 올해 연도 처로 넘어왔다라는 뜻이 정확한 의미예요. 되세요? 그럼 원재료는 언제 증가할까요? 여기가 증가죠? 여기다 증가 감소 다 쓸게요.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언제 증가할까요? 그거 구입했을 때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원재료를 70원 구입했다라고 가정. 그리고 시험에는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재료 창고 안에는 총 얼마치가 들어가 있어요? 100원어치. 그럼 이 100원어치의 뜻은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금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상품 T 계정에서 했지만 실지재고 조사법 쓴다라고 했죠. 재고자산 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먼저 세는 거. 맞죠? 그래서 기말을 먼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말에 원재료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20원어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다라는 거 사용한 거 안 한 거? 그렇죠, 안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원은 사용됐겠지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원재료를 어저께 뭐라고 했었죠? 재료비. 재료비. 그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원재료를 재료비다라고 했어요. 괜찮아. 익숙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처음이신데 바로 대답하는 거 힘들어. 저도 힘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재료비예요. 근데 우리 재료비는 다시 어떤 재료비와 어떤 재료비가 있어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죠. 이제 원가 회계 가정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마치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할 때 cc를 안 주면 그냥 1000cc 초과다라고 했고 인승을 안 주면 8인승 이하다라고 했죠. 맞죠? 마찬가지 원가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간접 재료비든 간접 노무비든 간접 제조경비 있죠. 이 세 가지는 이미 제조 간접비 쪽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그냥 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요 80원은 직접 재료비일 수도 있고 간접 재료비일 수도 있죠. 맞죠? 근데 해석을 그냥 다 직접 재료비다라고 해석하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원가액의 가정의 전제. 왜냐하면 재료는 사용되면 원재료가 창고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100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소나타라고 하죠. 소나타. 그럼 지금 제공품은 소나타를 만들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5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전년도에 만들었던 소나타가 완성이 안 되고 올해 연도 초로 50원이 넘어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드는 도중에 원가를 투입하면 제공품은 늘까요? 줄까요? 여러분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요? 완성이 안 된 거죠? 떡볶이를 만드는데 어묵 투입하고 또 뭐 투입하냐? 파 투입하고 거기가 나도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 계란 뭐 메추리알 투입하면 그만큼 제공품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늘어요, 줄어요? 원가가 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투입하면 제공품 늘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소나타의 직접 재료비가 뭐냐면 소나타 엔진이잖아요. 맞죠? 그럼 소나타 엔진 80원은 원재료 창고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소나타를 만드는데 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투입되면 그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입하면 제공품은 당연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원가가 불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있죠. 맞죠? 걔네들은 뭐라고 할까?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것도 직접 농업이고, 이 직접 농업비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중에 투입되는 거니까 요것만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에 가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나타하고 회사가 그랜저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임차료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가스요금 나가고 수도요금 나가고 복리후생비 나가고 수선비도 나간대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소나타에만 들어가요? 아니죠. 그랜저에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건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뿜빠이. 네, 나중에는 제대로 된 용어 배우실 거예요. 뿜빠이라고 하는 얘기해서 맞죠? 그걸 나중에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할 거고 그냥 우리가 총 공장에서 발생한 게 3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300원 중에 170원은 소나타에 분배가 된 거고 130원은 그랜저에 분배가 됐다라고 가정.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는 그냥 우리가 분배가 170원 됐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제공품에 색깔 넣은 거 있잖아요. 요 분홍색 외워주셔야 돼요. 꼭 주황색.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기 총제조원가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기초 제공품은 올해 투입한 거예요. 전년도에 투입됐었던 거예요. 전년도에 투입됐었던 거고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 80, 직접 농업비 100, 제조간접비 170원이 새로 올해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에 투입된 총 제조원가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 총자를 붙여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단기 총이에요, 총. 나중에 얘랑 비슷한데 이름 좀 다른 애 하나 나와요. 그래서 단기 중에 투입된 제조원가의 총액이다 라고 해서 단기 총제조원가다 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공품 차변에는 총 얼마가 있는 거냐면 400원이 있고요. 그럼 이 400원이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만들다 만 게 50원이고 올해 350원을 총 투입했으면 400원어치의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는데 100원이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0원은 완성이 됐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됐겠지. 자,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 있죠.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 두 개를 막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죠. 근데 논리상 왼쪽은 완성된 거예요? 총 투입한 거예요? 총 투입한 거니까 총자 쓰는 거고 요 300원은 완성이 됐으니까 제품자 쓰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떡볶이 있잖아요. 떡볶이를 만들다가 완성이 되면 그만큼 미완성된 건 감소하고 완성된 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이 되면 미완성된 것의 감소 사유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칠까요? 여기서 좀
단기 총 제조 원가랑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막 장난을 막 쳐요, 막 쳐. 조심하시고. 그래서 총 4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가봤대. 제품 창고. 완성된 놈. 보니까 기초에 100원의 제품이 있대요. 그럼 이 말은 전년도에 소나타를 완성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판매를 못하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왔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품은 언제 증가할까요? 언제 증가하냐면 완성되면. 맞죠? 올해 얼마치의 소나타가 완성이 됐어요? 300원. 그렇죠.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제품 창고로 오는 거예요. 300원어치가. 완성됐으면 이제 소나타 창고로 제품 창고로 가지고 와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제품의 차변에 있는 400원은 판매할 수 있는 소나타예요. 여긴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고 여기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소나타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50원의 소나타가 안 팔린 거죠. 그럼 나머지 250원의 소나타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고요. 그럼 얘는 팔렸겠지라고 해서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가니까 원가. 지금 다 원가이기 때문에 팔린 것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400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계산 문제 좀 풀게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시험에 얘는요. 그 감탄한 거죠. 재밌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참. 어디냐면은요.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상면에 돼 있냐? 어디냐면은요. 여러분들 378페이지. 9번 좀. 378페이지 9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몇 개 많이 못 풀지만. 이게 피곤해요. 내 얼굴 봐서 힘내요. 내 얼굴 봐서 힘내요. 미안해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이거 틱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2번? 2번? 그렇죠.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가지고 기초 제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품 T 계정이 얘밖에 안 줬기 때문에 못 구해. 예, 딱 보시자마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줬죠. 딱 보시자마자 이거 제공품 T 계정 그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30이죠. 여기. 예.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60이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얘예요. 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맞죠? 아까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요거 주황색 직제 직노 제간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니까 그거 외우셔야 돼. 아셨죠? 이거 T 계정을 외우시면 금방 풀려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풀려. 알죠?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요게 100, 그렇죠. 요게 50, 요게 70. 요렇게 하게 되면 차변이 250 나와요. 맞죠? 우리 항상 계산 문제는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0이 나와야죠. 이렇게. 알죠? T 계정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오케이? 자,